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전고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0포인트 이상을 찍을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디스커버리 케미칼도 관심 있게 볼 시점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점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이슈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9시 24분 기준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본 세계 주요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가 잠시 후에 업종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다우존스나 아직 나스닥 S&P 500은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일 마감에 대한 수치고, 다만 선물 지수를 좀 보자면 S&P 500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은 0.2% 하락, 그리고 0.09% 상승으로 각각 약간의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등락이 별로 편차가 없는 그런 보합권 수준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10시 반에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아울러서 이제 현재 개장해서 흘러가고 있는 유럽 시장을 보면 어제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다 0점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수준으로 크게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아시아 시장도 역시 혼조세로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급격한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반영돼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백악관에서 반도체 칩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메이크업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도체 화상회의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인프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과감한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지수만 봤을 땐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 10개 정도 종목이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 시가총액, 코스닥과 코스피 다 합쳐서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기아자동차까지, 셀트리온까지도 그렇고 코스닥 코스피 전부 합친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카카오를 제외해서 전부 상승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큰 상승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거의 1%대 정도 수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한 10개 종목들을 움직였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상승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다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참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엔 600명 정도에서 최대 700명까지 찍었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은 542명, 현재 시간 기준으로 572명이죠. 예, 어제는 542명 마감을 했고요. 572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9시 반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도 약 3시간 정도 가량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 손 치더라도 700명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대 정도에서 특별한 이슈 없이 마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정부 쪽의 방향성과 조금은 다른, 결이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열어두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맞을지는 각자의 생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주가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되어져 있는 백신에 대한 이슈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컬 디스커버리에 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노바백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CDMO를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그래서 위탁 개발 생산을 했던 이 노바백스가 과연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다른 여타 백신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희망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노바백스가 유럽, 영국과 동시에 이제 허가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또 YTN에서 이제 기사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유럽과 동시에 허가를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건 이 노바백스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독점적으로 개발 위탁 개발 생산 CDMO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더 모멘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보면 양동교 뭐 이분이 그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자원관리 반장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언급한 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유럽이나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허가나 국가 출하 승인 같은 부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우선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확보를 해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발맞춰서 유럽과 비슷하게 빨리 좀 승인을 해서 접종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액션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소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 더 좀 보면 FDA 얀센 존슨앤존슨입니다. 얀센 백신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혈전에 대한 우려인데 혈전하면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또 혈전 생각이 나실 텐데 그와 뭐 비슷한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병예방센터 FDA하고 질병예방센터에서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아울러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스가 있었고 노바백스가 있었는데 얀센 그 존슨앤존스가 없어진다면 노바백스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덜 잡음이 있는 좀 그런 백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명분으로 이 바이오사이언스와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다른 흐름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우선 이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니까 차치하고 업종 차트 잠깐만 볼게요. 우선 코스피 지수가 오늘 3169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1.07% 상승했습니다. 이 양봉 보이실 겁니다. 오랜만에 좀 보는 코스피 양봉인데요. 이제 3200포인트까지는 불과 31포인트 정도만 남았습니다. 3200포인트를 종가 기준 마감한다면 역사적 신고가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머지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발맞춰서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라고 하죠. 아마도 3200포인트를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이런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점 말씀 먼저 드리겠고 지수로 봤을 때의 매동은 이렇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것도 막 그 나무 하나를 보듯이 아주 그 한 그루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나무를 살펴보는 것도 훨씬 더 투자하시는데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 계속 개인이 사던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4,427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4,647억 순매도를 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외인이 다시금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도 수급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어떻게 올랐는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피의 지수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종목과는 좀 관계는 없지만 코스닥도 한번 보면 1010포인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2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요. 이 코스닥을 올리는 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오늘 꽤 많은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잘 갔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코스닥에서의 오늘 순매수를 보면 오늘은 다만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5,300억 가까이. 죄송합니다. 533억이요. 외인이 좀 털었고 기관이 조금 샀고요. 기금이 계속 코스닥을 사준다라는 점, 금투보험 이렇게 좀 샀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뭐 코스닥이 그만큼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좀 되면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순매수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담아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의 그 파워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이 종목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별화된 방향성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오늘 했고, 기관이 꽤 오랜만에 순매수했다, 그죠? 한 6, 7일 정도 만이니까요. 2주까지는 아니 1주 반 정도 만에 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갈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살펴본 이슈들을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이제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 케미칼은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때 이렇게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11만 4천 원 정도에서 양봉의 하단을 잡고 상단이 결국에 이제 쭉 추세 전환을 이루면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갭으로 뛰어 올리고 음봉이지만 그래도 4.17%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요, 제 뇌피셜로는 이렇게 갔다가 살짝 눌리더라도 이 13만원만 지켜준다면 저는 이내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N자형 소위 말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외동을 잠시 보면 오늘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이 11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그동안에 약 3거래일 동안 보시면 거의 한 400억, 44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33억 정도 조금 판 게 있어요. 큰 이슈는 더 없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추세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갭으로 지금 뜬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요 아주 조금만 갭이지만 요 갭을 한번 좀 메워주고 갈 수도 있는 이런 식의 흐름이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사이언스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미칼 한번 보면요, 케미칼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22평선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22평선 돌파 후에 22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야만 반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22평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4.74% 상승해서 27만원 까지 돌파를 좀 해줬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저는 파는 것보다는 이제부터 오히려 들고 가는 방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24억, 기관이 18억 정도 순매수해서 합이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이 약 42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보유하고 계시다가 저가권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빨리 털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6만원에서 24만원까지 떨어진 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셔도 아무리 많이 빠져도 다시 이 25만원을 뚫고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시일 내에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이요, 그렇게 허접한 종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보시면요,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이 그래도 이 3,200개 정도의 이 전 종목 중에서 꽤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보시면 제가 볼게요.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3조 정도 되네요. 그죠? 제가 이 창으로 지금 보는 게 거의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좀 서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3조 2천억 정도인데 저 뭐, 여기 안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희한한데요? 약간 당황스러운데. 야,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 지금 SK케미칼이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실제로 거의 한 뭐 20위, 30위권 내는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과 같이 발맞춰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더 밀리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의 반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였다고 하면 노바백스와 존슨앤존스의 백신에 대한 악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돌파 후에 살짝 눌리더라도 20평선 지켜준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보면 다 22평선 돌파하면서 계속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세 번째나 밀리다가 이제 돌파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막 손절하고 싶으셔도 조금은 좀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하지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지수에 편승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옮겨가신다라고 해도 뭐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케미칼이 이렇게 들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고개 들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힘들게 갔습니다. 쌍바닥 이후에 한 번 더 바닥을 만들고 이제 6만원 다시 돌파했는데, 사실은 6만원에서 7만원 구간이 벌써 9월부터 해서 7개월 정도 간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특히 7만원이 돌파해준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고점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속 힘든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뭐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좀 길게 보는 흐름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자회사들이 워낙 많고요. 아시겠지만 뭐 SK 가스도 있고,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된 SK D&D도 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조명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좀 소외된 종목으로서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조금 기관이 순매수하고 외인과 개인이 매도를 했지만,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목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서 한동안 조정을 받은 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손 치더라도 이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에 이 종목의 어떤 조정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뭐랄까요, 이렇게 긴 조정 구간 후에 강한 상승,
엄청나게 사실 묻혀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2018년도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5만원짜리가 15,000원 됐다가 이게 9만원이 가는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조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엄청나게 상승한 후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하며 조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슈팅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리겠고, 내일도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세 종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시금 시장이 강하게 가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볼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한타증권하고 제휴 콘텐츠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후원해 주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응원의 차원에서 이렇게 유한타증권 좀 개설 부탁드리겠고요. 개설 후에 이 개설 확인으로 이렇게 유치자 정보 등록하셔가지고 클릭해 주시고, 제휴 콘텐츠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유치자 구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휴 콘텐츠 등록해 주시고 쩐대리 검색해서 최종 등록만 해주시면 후원해 주시는 효과로 제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셨던 MTS라든지 HTS 이외에 유한타증권을 활용하시는 것도 투자해 보시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쓰다 보면 또 몸에 익는, 손에 익는 그런 HTS 화면이나 MTS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3개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좀 되신다면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테니까 제휴 콘텐츠 등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셔야 될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꼭 잘 대응하셔가지고 기존에 좀 손실이 있으셨다면 수익으로 좀 마감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루하루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휴 콘텐츠 등록 꼭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